이렇게 오자마자 이렇게 북파티를 할 수 있게 준비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정말 제가 기대를 안 한 게 아닌데 정말 기대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어제도 왔는데 엄청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천공자 팀들이 막 뭘 하더니 여기 오늘 이렇게 준비하느라고, 그래서 특히 그 MC 동영 공연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사실 저도 한국에 와서 제 책을 처음 봤어요, 며칠 전에. 왜냐면 뭐 MBQ 홈페이지 뭐 좀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쿠바가 뭐 인터넷도 안 될 뿐더러 잘 안 될 뿐더러 이제 국제 배송 같은 건 이제 기대가 안 되니까 기대할 수도 없으니까 이제 4월 말에 책이 이렇게 출판된 뒤로 저도 이제 가끔 북드라마 블로그 가서 마치 남의 책 보듯이 책이 출판이 되긴 됐구나 이러고 이제 친구들도 이제 믿지 않고 제가 작가라는 거 너의 책은 어딨냐 이러고. 어쨌든 그래서 오늘 북파티 사진을 좀 찍어서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파티를 해준다. 한국에 가면 책 출판을 기념으로. 네, 어쨌든 이제 뉴욕과 지성은 이제 되게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되게 각별한 책인데요. 이렇게 오래 기다려서 뭐 만났다는 이유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제가 혼자 쓴 책이 아니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다 아시다시피 이제 MBQ 프로젝트가 없었으면 뉴욕과 지성은 이제 나올 수가 없었던 책이었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MBQ는 이제 남상강원과 이제 가미당에서 진행하는 이제 길 위에서 공부하자를 이제 모토로 5년째 이제 진행 중인 이제 프로젝트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여행을 가고 글을 쓰고, 그래서 이제 주방 옆에 있는 벽을 보면 이제 지금까지 5년 동안 이렇게 했던 이제 축적물들이 있는데 사진과 함께, 사실 제가 5년 전에 갔을 때는 이제 그런 게 없었어요. 제가 첫 타자였는데 이런 청사진도 없었고 이제 그냥 길 위에서 공부를 해라. 그래서 뭔가 이론적으로 굉장히 훌륭하지만 이제 현실적으로는 빈깡통차기 되게 쉬운 그런 말 하나, 좌우명 하나 들고 이제 뉴욕에 갔죠. 네, 그랬죠. 그래서 어제 예상대로 굉장히 이제 헤맸고요. 이게 지금 이제 그때는 이제 닥친 대로 했는데 이제 돌이켜서 요약을 하면 외국인으로서 이제 낯선 데서 이제 적응을 하는 것과 이제 영어를 이제 잘 못했고 어쨌든 생활 환경이 다르니까, 그리고 이제 연구실 이제 크크산 게스트하우스 매니저로서 가서 이제 꾸리는 거, 게스트하우스를 이렇게 살림도 전혀 못하는, 이렇게 제 별명이 이제 별명 중 하나 개손인데 너무 뭘 야무딱지게 못해가지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게스트하우스를 이제 운영하는 것. 그리고 이제 김혜환 저 자신으로서 이제 제가 제 길을 이제 생각하고 앞으로 뭘 할 것인지 무엇을 해왔는지 이런 거, 이 세 가지가 아다리가 이제 안 맞았죠. 이제 당연하지만 이게 호응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혼자니까 또 가서 그래서 이제 마치 저글링 하듯이 이른바 이제 돌려막기를 시전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가랑이가 몇 번 찢어졌고, 그래서 이제 하지만 이제 그 산만한 와중에도 어쨌든 이제 공부를 하고 글을 쓰고 해서 이제 그 시간의 결과가 어쨌든 이렇게 책으로 맺어져서 저는 정말로 이제 빈말이 아니라 이렇게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아서, 그러니까 저를 되게 믿고 연구실 사람들이 이제 저를 보내주셨고 5년 전에, 그리고 기꺼이 제 이제 게스트하우스에 마루타가 되셔서 괴로워하시면서 기꺼이 손님이 돼주셨고, 그래서 와서 활동을 했고 어떤 이런 시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게 돼서 이제 책으로 뭔가를 이제 돌려드릴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이제 기쁘고 지금이 되게 뜻깊은 이제 순간입니다. 맞지만 어쨌든 이 책은 MBQ에 대한 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MBQ 홈페이지에 이타카하우스 들어가시면 그동안 이제 무슨 일을 했는지 뉴욕에서 그걸 이제 기록으로 남겨져 있으니까 보실 수 있고요. 어쨌든 뉴욕과 지성은 뉴요커들, 그러니까 이제 뉴욕 사람들에 대한 책입니다. 이야기인데요. 근데 책을 이제 처음 들춰보시는 분들은 좀 의아하시죠. 왜냐면 이게 딱 봐도 사람들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게 전면에 드러나는 책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려고 했던 거는 책에서 그러니까 사람들 자체에 대한 묘사나 그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뉴욕이라는 공간에서 사람과 사람을 이렇게 무엇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을 하는가라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 자체보다는 사람과 사람 그 사이가 이제 저한테 질문으로 남았는데 이런 이제 주제에 대해서 이제 쓰게 된 거는 저 자신이 그러니까 뉴욕 변두리에 사는 고립된 개인 1인이라는 자각이 굉장히 강하게 3년 반 동안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뭐 평범한 유학생도 아니었고 그냥 이제 뚝 떨어진 거잖아요. 어느 날. 그래서 이제 뭐 목적이 있어서 이제 그런 갔긴 했지만 사람들에게 이거 설명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잘 이해를 못하죠. 한국 사람한테도 연구실 얘기를 하면 잘 이해를 못하는데 저 다 듣고 얘기를 영어로 이제 안 된 영어로 막 얘기하고 나면 종교단체? 그래서 뉴욕 가면 아바나?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고립감이 굉장히 심했죠. 언어도 안 될 뿐더러. 근데 사실은 뉴욕은 다 그런 사람들이 오죠. 각자 이제 사정을 가지고 이민자들의 도시잖아요. 연고 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고 그렇게 이제 출발하는 곳이고 그러니까 이제 저가 이제 길을 걸어갈 때 마주오는 어떤 정말 저와 얼굴 색도 다르고 언어도 어쩌면 저와 다른 언어를 쓸 거고 영어 외에도 저 사람과 나 사이에는 아무 연관도 없을까? 연관이 이제 없죠? 그냥 이제 보면. 근데 저는 이 뉴욕이라는 공간에서 우리를 이렇게 뉴욕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뭔가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함께 살게 하는 거. 그러니까 찾아보기 힘든 되게 다종다양한 사람들 사이에서 공감이라는 게 가능하게 만드는 뭔가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찾은 연결고리는 질문인 것 같아요. 이제 쉽게 말하면은 문제죠, 사실.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들, 삶의 문제들. 뉴욕에서 살면서 그 사람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영어를 쓰든 한국어를 쓰든 마주칠 수밖에 없는 문제들. 근데 원래 이제 그런 문제들은 참 공감하기가 쉬워요, 사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을 보면 좀 기쁘다가도 조금 질투도 나고 그러잖아요. 친구가 막 행복해하면. 근데 막 슬픔과 짜증은 굉장히 공감이 잘 돼요. 같은 경험을 하면. 뉴욕 사람들과도 이제 대화를 바로 틀 수 있는 얘기는 뭐 지하철에 대한 불평, 예를 들면 이런 거 바로 이제 친구 되죠. 그래서 지하철 뭐 어제는 내가 무슨 뭐 딜레이가 돼가지고 뭐 30분 동안 터널에 갇혀 있었다느니 막 이런 끝이 없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뉴욕이라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더 드러나는 게 있는데 왜냐면 뉴욕은 제가 이제 원래 뉴욕에 가기까지 저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문화, 언어, 관계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아요. 그런 게 이제 공통 상식이 아니에요. 다 다른 데서 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뭐가 남냐면 그냥 한 명의 인간, 한 마리의 호모사피엔스가 도시라는 되게 이상한 이 생태계에서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그런 문제들이 남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삶의 문제들이 시간을 뛰어넘어서 이제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이제 사실은 답이 없잖아요. 삶의 문제에서 답이 없기 때문에 유토피아에 사는 게 아니고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이때 저는 이제 이런 맥락에서 저는 지성인, 뉴욕과 지성, 그러니까 지성인을 뭐 일종의 이제 소환을 한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지성인이라는 건 남들 공부를 하고 학위를 딴 것도 맞지만 남들보다 더 이제 민감한 촉을 가지고 그러니까 삶의 문제들을 느끼고 그거를 분석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말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사람들의 이제 시선을 따라서 뉴욕을 보면 저희가 진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이런 뉴욕 사람들의 이런 문제들 사실 어떻게 보면 더 확장을 하면 대도시에 사는 요즘 시대에는 뉴욕뿐만 아니라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나 마주칠 수밖에 없는 좀 다르지만 또 비슷한 그런 고민들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10명의 지성인의 길잡이 삼아서 제가 이제 지도를 그린 건데요. 뉴욕의 문제적 삶의 지도죠. 문제가 많은 삶. 근데 이제 그래서 틀을 이제 지성인으로 짜고 이제 안에 내용들은 이제 제가 만난 사람들 얘기로 채웠어요. 그러니까 뭐 제 친구네 가족, 뭐 제가 만났던 학급 친구들, 뭐 이웃들 죄책감 없이 몽땅 끌어다가 재료로 썼고 그럴 때마다 제가 한국어로 글을 쓰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그걸 영어로 썼으면 다 읽고 항의했을 텐데. 근데 이제 자기 얘기 쓰는 거 좀 알면 번역해달라고 그러면 번역해주지 당연히. 그럼 이제 절대 안 해주고 이런 만행을 어쨌든 저지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제 배경 속에서 제가 책을 쓰게 됐고, 그래서 이 지도를 그리는 형식은 아까 이제 퀴즈에서도 이제 설명이 나왔지만 랩처럼 이렇게 쭉 읽으시긴 했지만 이제 그래서 조금 특이한 방법을 선택을 했는데, 이제 특정한 이제 장소와 특정한 시간, 뉴욕에서 제가 그런 어떤 고민이나 생각을 하게 됐던 거기서 이제 출발을 해서 뭔가 과거에 그런 비슷한 공간, 비슷한 시간에서 비슷한 고민을 했을 것 같은 지성인들을 데려오는 거죠. 이제 그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요. 일종의 구체적인 시공간에 이제 지성인을 이렇게 위치를 시키고, 이제 그 사람의 이제 책이나 개념이나 이런 걸 안경을 삼아서 뉴욕을 이렇게 쭉 한번 보고 다시 처음의 일상으로 되돌아오는데, 똑같은 일상이지만 사실 이제는 관계성과 이제 역사성을 가진 같은 풍경이지만 느낌이 다른 그런 이제 일상이 되겠죠. 이제 그런 과정을 한 10번 정도 이제 반복을 하면서 이제 책을 써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어지럽긴 한데 이렇게 형식이 계속 바뀌니까 그게 이제 일관성을 좀 지켜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 첫 시도라서 어땠을지 모르겠고 제 의도는 어쨌든 이러는데요. 읽으실 때 전혀 못 느끼실 수도 있고 아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10개의 질문, 10개의 시선, 10개의 장소가 이렇게 맞물리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은 이제 스코피츠 제럴드로 시작을 했고, 그 이유는 처음 뉴욕에 가기 전 처음 뉴욕에 가는 사람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뉴욕이라는 환상, 이 사실은 진짜 그냥 허구의 환상이 아니라 진짜로 뉴욕이 몇백 년 동안 정말 그 자본주의 심장에서 자본을 가지고 만든 환상이죠. 그게 실제 하는 거죠. 모두가 그걸 느낀다면. 이제 그걸로 이제 포문을 열어서 그 다음에는 삶의 구체적인 이제 현장인 이제 주거 문제와 이제 문화, 교육 문제를 이제 역사학자인 하워드 진, 그리고 이제 영문학자인 에드워드 사이드, 그 다음에는 이제 이반 일리치, 연구실에서도 공부를 많이 하는 이반 일리치를 통해서 봤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몸과 마음과 이제 무의식의 영역을 이제 다루는데, 그거는 이제 스티븐 제이 골드 과학자, 이제 철영학과의 전공인, 그 책이 나오는 8월에 네, 그 스티븐 제이 골드를 제가 먼저 좀 썼습니다. 스티븐 제이 골드와 그다음에 이제 올리버 섹스, 그리고 허먼 멜빈, 이 세 사람으로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정체성의 정치학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섹슈얼리티와 인종주의를 다루는데, 이제 엠마 골드만과 여성 아나키스트죠. 그리고 이제 제임스 볼드만, 이제 흑인 작가인데 한국에서는 아직 번역이 안 됐는데 제가 번역이 안 된 줄 모르고 선택을 했다가 영어로 읽느라 죽는 줄 알았어요. 한 달 안에 온 걸 써야 되는데 3주 내내 책만 읽고 어쨌든 그 제임스 볼드만. 근데 누가 진짜 좀 번역을 해줬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되게 멋있는 사람이고요. 이제 마지막에 뉴욕을 떠나는 출구로는 이제 노동 철학자인 에릭 쿠퍼를 이제 선택을 했는데,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뉴욕에서 태어났고 이제 서부를 떠돌면서 이제 노동을 하면서 혼자 독학자예요. 공부를 했던. 근데 이제 그 사람은 자기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진리는 인간은 어디 살든 부적응자다. 자기가 자기를 부적응자로 만들고 자기에게 가장 먼 존재가 자기 자신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철학자거든요. 근데 이제 부적응자로 가득 차 이제 뉴욕을 떠나면서 이게 뉴욕에서 만난 문제가 부적응자이기 때문에 맞닥뜨렸던 문제가 이제 계속 반복되는구나. 어디를 가든 우리는 문제를 맞닥뜨리는구나. 이제 이런 걸 기억을 하고 싶어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0명의 길잡이를 택하면서 제가 삼은 기준은 최대한 이제 다양한 장르를 이제 선택하자와 반드시 이제 여성 지성인과 유색인종 지성인을 넣자, 이 두 가지 원칙을 처음에 세웠어요. 왜냐면은 여성 지성인은 이제 저에게 가장 밀접한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여자로서 이제 성과 연애와 이런 가족의 얘기를 다루고 싶었기 때문이고, 유색인종은 저에게 사실은 굉장히 이제 한국인으로서는 어쩌면 가장 먼 주제인 인종주의. 저희는 이제 그 작은 반도에서 싸워도 인종 갖고 싸우진 않잖아요. 같은 인종이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공부를 해보고 싶어서 그 원칙을 세웠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저한테 가장 영향을 줬던 건 이제 스티븐 제이 골드와 이제 올리버 섹스였던 것 같아요. 이 과학자 이제 의사인데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문과생이라 그런지 로망이 있는 건지 어쨌든, 그러니까 뭐 어떤 걸 감동받았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냥 호모사피엔스의 되게 어떤 보잘것없음, 그러니까 어떤 우리는 그냥 진화에 격가지고 우연의 우연이 거듭된 산물일 뿐이고 어떤 병과 고통을 지닌 존재죠. 이거를 되게 있는 그대로 통찰을 하면서도 굉장히 이렇게 긍정하고 사랑하는 그런 태도를 제가 느껴서 이런 게 가능하구나. 정말 이런 이렇게 지성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깊게 남더라고요, 여운이.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제 푸바에 가서 6개월 뒤에 의학으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의학으로 진로를 틀게 되는데, 고쌤의 표현을 잠깐 빌리자면 유학 사기꾼이 되었죠. 그래서 저는 푸바에 가기 전에 문학을 하겠다고 갔다가 갑자기 제일 비싸고 제일 시간도 많이 드는 의학으로 이제 진로를 트는 사고를 쳤습니다. 네, 끝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렇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여기 아까도 소개가 됐지만 여기 연구실에서 뉴욕에 가기 전에 연구실에서 글쓰기 공동체 생활을 했고 여기서 글쓰기를 배웠어요. 네, 전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서 글쓰기를 배웠고, 그래서 저는 지식의 양과 상관없이 누구나 글을 쓸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런 글들이 전문적인 서적만큼이나 가치가 있다는, 그러니까 아는 만큼 쓰는 글이 전문적인 서적만큼이나 가치가 있다는 말을 믿고 그 믿음에 기반해서 글을 쓰는데요. 계속 그렇게 글을 쓰다 보면 맞닥뜨리게 되는 난관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아는 만큼 쓰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내가 뭘 모르는지 아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문제를 그러니까 모르는 건 제 문제인 거잖아요. 뭔가를 모르는데 그걸 알고 싶고 그건 문제인 거잖아요. 그럼 무슨 문제와 대결하려고 나는 이 글을 쓰나? 보통은 근데 글을 쓸 때는 막 아는 걸 쓰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걸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계속 쓰다 보니까 그게 핵심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뉴욕과 지성을 쓰게 만든 제 그 무지는 뭘까? 저는 그 세상 물정을 모르는 청년의 무지라고 하고 싶고, 이 고민이 이제 그대로 들어간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책 서문에서도 썼는데요. 되게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제가 나중에 사르트르를 만날 수 있으면 만날 수 없지만 그럴 수만 있으면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르트르가 실천적 지식인의 태도로 안가주망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를 세상에 던져라. 그러니까 앉아서 골방에 앉아서 글을 쓰고 책을 읽고 말을 하는 걸로는 충분하지 않다. 세상을 바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를 던져라. 멋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궁금했거든요. 어디에 던져야 되나? 뭐 어떻게 하나 그거를 뭐 그렇게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나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세상이 어떤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살까, 뭘 할까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세상이 어떻고 나는 거기 어디 있는 점인가? 라는 게 항상 좀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GPS라고 한 거죠. 이제 GPS가 궁금하다, 위치 추적기가 필요하다, 이런 그렇게 글을 붙인 건데, 근데 아마 사르트르는 이제 대답할 필요를 못 느꼈겠죠. 그러니까 확신을 했을 것 같아요. 글을 쓰는 시점에서는 이미 그러니까 누구 편에 서야 하는지, 무슨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근데 이제 저한테는 그 현장감이 좀 오랫동안 부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저는 이제 저희 현장은 여기죠. 20대 한국인으로서 헬조선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근데 이 한국이라는 환경이 그 주어진 트랙에서 벗어나는 순간, 다른 선택을 하는 순간 되게 말과 현장을 잃게 되는 그런 곳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살고 싶다. 나는 이 트랙을 따라가지 않겠다. 헬조선을. 그건 좋은데 그 다음엔 뭐지? 나는 그러면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나는, 그러니까 여기서 백수라고 하잖아요. 연구실에서. 이 백수는 뭐지? 뭘 말하고 싶은 거지?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그런 현장감을 느끼기가 힘든 구조인데, 근데 이제 사실 연구실이 제 현장이었고 여기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제 이제 20대 초반은 불행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빛났죠. 하지만 이게 제 마음 한켠에서는 지금 생각해보건데, 그러니까 이 희망이 좀 없는 상황이 나의 어떤 동시대라는 자각이 조금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끝이 안 보이는 터널처럼 한켠에서는 열심히 연구실을 살면서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르트르에게 하고 싶은 이제 질문이었던 거죠, 그게. 근데 이제 뉴욕에 가면서 이제 뉴욕이 저에게 주는 선물은 한국 청년뿐만 아니라 한국 청년으로서뿐만 아니라
그냥 한 명의 개인, 어떻게 보면 그냥 한 명의 책에서 쓴 표현에 가면 한 명의 호모사피엔스로 살 수 있게 경험을 제공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망국이에 사람이 다 모이는 정말 에너지가 막 끓는 괴물 같은 도시고, 또 자기의 또 현장을 몰라서, 자기 뿌리를 몰라서 부평초처럼 이제 떠도는 이민자 1세대, 2세대가 가득한 곳이고, 이제 그런 곳에서 제 모습을 저도 보았고, 그리고 또 뉴욕에 간 다음에 바로 그 해 이제 세월호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그건 한국 사람들 모두에게 이제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좀 처음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이제 생명의 시간이 끝났는데 이제 죽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정말로 그런 유령 같은, 정말 어떤 뭐랄까 책임감도 없고 정말 뼈와 살에 대한 무게를 느끼지도 않는 그런 유령 같은 말과 행실로 이용을 하는구나.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좀 가까이에서 느꼈던 사건이었는데, 그걸 이제 느끼고 나니까 좀 몸이 변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뉴욕에 사는데 그냥 이제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 다른 얼굴, 흑인이고 이제 뭐 인도인이고 이렇게 얼굴이 다른, 색깔이 다른 게 보이는데 나중에 그런 그 몸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좀 이제 그러니까 사람의 뭐랄까 존재감이 더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런 이제 현장에 있고 그런 사건을 겪으면서.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저는 좀 제 나름대로 좀 현장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의 몸이 우리가 모두 속해 있는 공동체고, 사람의 마음이 타인과 아무리 언어가 다르고 아무리 이제 얼굴색이 다르고 이제 종교가 달라도 사람의 마음이 타인과 만나는 현장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이 늘 병을 달고 살고 우리 마음이 늘 지옥을 이제 안고 사는 것처럼 이런 부적응과 이 불편함이 오히려 저는 좀 인간답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뉴욕을 살면서. 그걸 이제 저희는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는데 해결이 이제 10중 8구 안 되잖아요. 이제 될 때도 가끔 있지만. 근데 그냥 그걸 이제 껴안고 가는 거, 그런 거 자체가, 그 지지 않는 거, 계속해서 끈기 있게 사는 거, 이런 거 자체가 되게 이제 인간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 글을 계속 쓴다면 이제 그런 걸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좀 어렴풋이 하고 이제 뉴욕 생활을 마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책 이제 4번째인데 이상하게 좀 처음 이제 시작하는 이제 오히려 느낌을 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글을 쓴다는 게 이제 1차적으로는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를 치유하기 위한 거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제 나와 타인과 타인을 이제 연결하는 거라는 거를 좀 진심으로 조금 이제 배운 것 같아서, 아마도 그래서 제가 좀 다시 처음으로 시작한다는 좀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지점에 도달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잠깐 사주팔자 얘기를 하자면 제가 인성이 되게 많아요. 인성 과다라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되게 바른 말을 하는 어른들, 그러니까 저를 되게 잘 돌봐주시고,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어른들 속에서 자랐고, 굉장히 이제 대안적인 가치를 얘기하는 대안학교에 갔고, 그랬는데 다 이제 이타적으로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시죠. 뭐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라, 이제 더 거창하게 얘기하면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막 경쟁 사회는 이제 그런 얘기 듣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제가 10대 때는 막 반항심이 생겨가지고 막 하기 싫은 거예요. 더 이제 그런 얘기를 왜 나한테 똑같이 주입식 교육이야 이것도, 이타적으로 살라 그러고, 그리고 막 뭐랄까 맞는 말인 것 같긴 한데 머리로는 그냥 착한 아이가 되고 싶어서, 그냥 착한 학생이 되고 싶어서 그냥 그 말에 따르거나, 아니면은 남을 도와주는 것으로서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이 되기 싫어서, 그냥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면 이기적으로 보이고 싶어서 더 좀 엇나갔었어요. 아무도 몰랐겠지만 저는 엇나갔었는데 속으로. 근데 아니 그래서 더 뭐랄까 제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근데 그래서 더 이제 연구실에서 공부를 열심히 한 것도 있었고, 근데 이제 9년 자퇴를 하고, 고등학교 자퇴를 하고 연구실에 와서 5년을 이렇게 배우고 같이 살고 이러고 이제 4년 밖에 있고, 그래서 이제 9년이 지났는데 뭔가 이제 배우고 밖에서 경험하고 사람들과 부대껴 살고 이러면서 사실 그냥 이제는 이제 그 말이 조금은 이해가 되는, 왜 이타적으로 살라고 하셨는지, 그게 남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라가 아니라 그냥 네가 잘 살기 위해서는 이타적으로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였는데,
그러니까 이 단순한 말을 제 말로 하려고 이렇게 온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요즘은 좀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속 쿠바에서 이제 의학을 가는데 이제 동네방네 소문 나가지고 이제 힘들어서 그만도 못 들 것 같아요. 쪽팔려서. 근데 어쨌든 앞으로 이제 다시 이제 길을 잃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사람들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지도를 이제 다시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 방법을 알면 길을 잃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제 책이 딴 게 아니라 그냥 각자의 사람들이 자기의 지도를 그리는데 자기의 서사를 짜고 자기 삶의 이야기를 하고 자기의 지도를 그리는데 조금이라도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것밖에는 바라는 게 없고, 어쨌든 끝으로 이렇게 모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